여보세요. 예, 네, 의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최진봉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오마이 TV 방송 중이고요. 예, 예. 의원님 이제 설 맞아서 지역을 많이 좀 돌아보시고 많은 분도 만나셨을 텐데 어떤 얘기 주로 많이 하세요? 주민분들이? 제가 이제 어제 은평, 서대문, 그리고 용산 쪽 시장들을 쭉 봤고, 네. 엊그저께, 네. 어제는 이제 용산역,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김포공항 가서 이제 시민들을 쭉 만나뵀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생, 경제 음. 이야기를 특히 많이 아,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네.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음.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좀 더 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경제와 민생 얘기를 말씀하셨군요. 근데 네네네. 시장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원님. 어때요? 시장의 뭐 분위기는? 시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뭐 저희 지역의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같은 음. 경우는 워낙 지역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네. 발 디딜 틈이 좀 없었고요. 네. 다른 지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온도 차이가 좀 있었고, 네. 또 시장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진짜 야채 파는 데는 단돈 음. 500원이라도 싸게 파는데 훨씬 많이 모여 음. 계시더라고요, 네네. 손님들이. 예. 그리고 어제 뭐 그냥 간단하게 김동완 의원하고 사진도 찍으셨네요. 보니까 사진이 네, 있어서. 서대문 네네. 쪽은 이제 김용호 의원님, 아, 김동관 맞아요. 의원님과 같이 김용호 위원장도 함께 갔었고, 계시네요. 네네. 예, 용산 쪽은 음. 강태훈 지역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같이 다녔었고, 아, 그러셨군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예. 어제 이제 설 맞아서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많이 했잖아요, 의원님. 네, 근데 네, 이제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네,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제 시작입니다. 네네. 아직도 이제 모름, 무응답으로 네네. 하시는 분이 대략 40에서 45%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아마 구정이 지나고 나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당에서도 네.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어떤 뭐 음. 여러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 같아서, 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정책들이라든지 네. 또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 잘 알려나가면 잘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네, 공소 취소를 위한 네, 공식 네, 청원이 네, 시작됐고 우리 의원님이 네, 이제 페이스북에 네,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 편향 조이대의 추악한 조작 기소를 끝낼 국회 공식 음, 청원이 열렸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어떤 네, 의미입니까, 네. 의원님? 사실은 우리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왔다라는 평가 하에 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즉 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대표적인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음, 대통령님을 겨냥했던 여러 사건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몇몇 사건들에서는 주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는 회유를 받았다, 네, 나는 네, 협박을 받았다. 음, 그래서 진술을 허위로 했다라고 자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음, 말씀드렸던 역사적 방향성에 맞춰서, 그리고 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방향성에 맞춰서,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사람들이 했던 진술에 기반을 했을 때 보면은 음,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서 역사적으로 좀 다시 해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민분들도 또 관심 많으시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음, 연다는 의미에서 그런 청원에 네. 동참하고 알리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청원이 예를 들면 100만 명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00만 명이 네. 되면 사업부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할까요? 결정하는데 이게 영향을 뭐 미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네네. 이제 뭐 간간히 이제 다른 매체들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윤석열 탄핵 시즌에 네. 뭐 거리에서 집회를 한다거나 했던 것들 음. 헌재 재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당연히 이제 법관들도 완전히 뭐 외딴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네네. 사회에서 같이 음. 일반 국민들과 같이 같은 공기와 음. 공기를 마시고 분위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정말 원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특히 그게 강하게 했을 때 음. 당연히 법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제보다 더 네. 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의 민생 그리고 경제 분야 성과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성과가 많고 너무 많은 사실 일일이 다 짚을 수 없을 텐데 네. 그럼 의원님이 보실 때 한두 개 정도 역대급 성과가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뭐 첫 번째는 외교적 성과겠죠. 네. 그동안 상당히 좀 빈약해졌었던 우리나라의 음. 위상을 다시 세우고 특히 네. 헌법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전 세계에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상법 개정에 이은 주가 부양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동안 이제 맞습니다. 자본 시장이 굉장히 불신의 대상이었고 네. 그래서 왜곡된 어떤 자본 흐름을 많이 그렇죠. 보여줬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단순히 주가만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징조와 네. 이런 징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코스피 5천 달성 그리고 5천을 넘어서 5,500까지 넘어섰고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6천 또는 어떤 분은 7천까지 바라보는 그 분들도 계시던데 네. 사실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을 발의한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상법 개정 발의했고 네네. 얼마 전에 대통령님이 이제 음. X 구 트위터에 쓰셨죠. 상법 네네. 개정하려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반대 많이 하더라. 근데 네네. 상법 개정했더니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 이제 상법을 발의했을 때 네. 대표님 시절이었거든요. 당 네네네. 대표님 시절에 제가 하는 행사에 2번이나 오셔가지고 오. 상법 개정해야 된다. 투자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음. 그런 힘을 많이 실어주셨어요. 네네네. 그런 힘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네. 상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음. 매일매일 저는 주식시장 보면서 좀 보람을 느끼고 그러실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원님이 그 상법 개정안 발의하실 때 네. 이렇게 5천 넘어서 갈 걸로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5천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네네네. 그래도 이게 개정이 돼서 좀 회사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음. 투명해지면 네. 소액주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음. 오르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빨리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 능력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든지 네. 또는 이제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네. 관세 협상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을 음. 제가 발의한 게 이제 1차 개정이었고 그다음에 2차 개정까지 됐었던 거고 그러면서 네네. 정책적 신뢰, 대외 변수의 제거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또 네.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투자를 선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네.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 정상 부동산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양도세, 그러니까 중과 다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요거 없애는 건데 중과 유예를 네. 중과를 유예했던 걸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안 하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정상화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늘 호도를 해요 늘 이렇게.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네. 정상이 아니었던 부분 정상화시키는 거고 네네.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든 투기든 어떤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받은 부분만큼 책임을 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무슨 뭐 집을 팔아라라고 억지로 음. 강요하고 팔비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 원리대로 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수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마치 엄청나게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걸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개혁이 자초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결과 지금 뭡니까? 진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사회가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됐죠. 이제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정상적인 사회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보유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그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보유세도 네.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네. 그 부분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하시고 도전을 하셨으니까 네, 네.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이제 주거 공급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자랑을 하는데 네네네. 실제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을 놓고 보면 주거의 경우에 네. 착공이 거의 안 됐어요. 구역 지정만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전임 시장 때보다 연간 15,000호에서 2만 호 정도 적게 공급돼서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린 거, 제가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민간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은 일부 행정 절차를 간이화하고 네. 용적률을 높이는 정도의 정책을 썼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인허가 절차를 좀 분산시켜서 좀 더 병목 현상 없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 금융적인 어떤 기법들 네. 리츠라든지 펀드를 붙여가지고 초기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네. 조합 내부의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더 신속하게 민간을 가게 하겠다. 공공의 경우에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네. 노후된 청사나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그중에 용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지금 서울시는 매각을 할 생각이거든요. 민간의 정비창 부지를. 네. 근데 여기는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말고 네네. 공공이 보유한 상태에서 거기다 주거를 2만 호 정도 집어넣고 주거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40년쯤 후에는 네네. 미래 세대가 다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자. 왜냐하면 이게 매각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끝이죠. 민간에 네. 넘어가 버리면.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뉴욕에도 배터리 파크 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부지를 뉴욕이 네.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를 임대해줘서 민간이 이제 주거와 상가를 공급하는 형태고 네네. 그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수익을 뉴욕이 4조 정도 얻었어요. 대표적인 어떤 구역이면서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용산 팔지 말고 네. 공공이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를 임대해주고 그리고 주거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는 10,000호, 네. 뭐 오세훈 시장은 뭐 6,000호에서 8,000호 얘기하는데 2만 원 넣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되면 무주택 서민들이 정말 좋은 입지 곳에 임대주택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매각해서 네네. 민간이 그냥 해버리면은 6,000호든 8,000호든 10,000호든 2, 3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서민들은 거기 못 살아요. 못 그리고 살죠.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네네네. 근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 형식으로 하고 거기 1군 시공사들이 와서 건설해서 임대주택으로 하면은 네. 질도 좋고 값도 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0년 후에는 네. 토지를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미래 세대들이 바뀐 환경에 맞게 여기를 계속 주거 공간으로 쓸 건지 아니면 산업 공간으로 쓸 건지 아니면 무슨 연구 공간으로 쓸 건지 다시 결정하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팔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걸 네. 그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국민의힘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를 했습니다. 다음권 정지 네. 1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아마 징계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했다. 네, 특히 당대표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이유가 큰 이유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당내 민주주의는 첫 번째 없어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아마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 공천에 관련된 권한을 다 틀어주려고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후에 있을 공천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당이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동안 있었던 내란과의 단절을 못하는 점에 네. 더해서 이제 운영 방식도 이렇게 비민주적이 된다면 네. 저는 진짜 가망 없는 당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도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 뭐 장동혁 대표하고 날을 세우던데 네네네. 이 날 세우는 것이 진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네네.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은 장동혁 대표도 뭐 굳이 징계 안 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네. 오세훈 시장하고 그 장동혁 대표하고 갈등이 커지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다른 분이 되고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의원님?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이게 어떤 회복 불가능하거나 네네. 또는 진짜 격렬한 갈등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보면은 본인은 뭐 내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린다든지요. 네. 또 과거에 보시면 정광훈 목사 집회에 음. 연사로 자주 등단했던 네네, 사람이에요. 그랬죠. 그분이. 그래서 네네. 본질이 그 사람이 과연 장동혁 대표하고 다르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갈등이 그냥 수면 위의 갈등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적절히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네. 오세훈 시장은 뭐 중도라든지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색깔로 약간 분칠을 하고 네네.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서울 시민들께 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진짜 설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도 발표했지만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동안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나름 앞쪽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캠페인을 할 정도로 오랫동안 서울시를 고민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화 네. 연결해 주셔서. 네, 교수님도 잘 네, 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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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